네, 안녕하세요. 보드게임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김희경입니다. 오늘은 보드게임 지도사 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에서는 보드게임의 정의와 그리고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드게임의 정의를 살펴보고 보드게임이 무엇인지 이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드게임은 우선 연령에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의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 보드게임이라는 이 구성물 자체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선 보드게임이라는 것은 구성물 자체가 내가 어떠한 보드게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테마와 규칙이 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어떠한 보드게임에 따라서 규칙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규칙을 바탕으로 내가 목표하는 바, 내가 만나게 될 특정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연령에 따라서 선택한 보드게임을 활용을 했을 때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할 건지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고요. 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나 또는 뭐 노인들도 될 수 있겠죠. 대상자들이 함께 협력하거나 경쟁을 함으로써 논리적인 요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보드게임은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거에 따른 규칙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목표를 플레이어들, 내가 만나게 될 대상자들이 함께 경쟁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임 도구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드게임의 구성물들이 각각 굉장히 다 다르지만 주로 일반적으로는 게임의 판이 있고요. 그리고 말도 있고요. 주사위도 있고 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사위가 없는 것도 있고 말이 없는 것도 있고 카드만 있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러한 4가지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드게임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보드게임이고 고대 문명에서부터도 존재를 했다라고 지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밝혀져 있고 그래서 고대 문명에서부터 게임적인 요소로 다양한 형태로 충분히 멀리 오래전부터 충분히 활용이 되었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에 맞게 이러한 게임 판이나 말이나 주사위를 많이 다시 재형성을 시킨 것이겠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현대에 와서도 교육적인 효과나 사회적인 효과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고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드게임의 정의 저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역사적인 배경도 말씀을 드리자면 오래전부터 굉장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부터 20세기까지 쭉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체스나 백게머니나 이러한 모노폴리나 클로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중세 유럽 시대 때부터 우리가 알게 된 그 게임이 그때의 시작점이라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 게임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클루나 이런 라이프라는 이런 좀 추리 게임 위주의 형태들도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으며 비슷한 형태로서
현대사회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비슷하지만 다양한 보드게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거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그 흐름이 이어져 왔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일반적으로 보드게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구성 요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게임판에 대한 거는 그 게임의 주요 무대이다. 어떠한 판을 제공을 함으로써 플레이어들끼리 이 판 안에서만 게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무대가 되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이 있는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말이라는 거는 내게 주어진 이 말을 이동함으로써 어떠한 목적지까지 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떠한 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는 말의 구도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동 가능한 요소로서 흔히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사위 같은 경우는 무작위성에 초점이 조금 더 있죠. 그래서 내가 굴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연성을 제공하는 요소이고,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 카드 보드게임이 있지만 어떠한 이벤트성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성이나 그리고 카드를 통한 아이템적인 요소로 카드의 구성 요소는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일반적인 이러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카드는 꼭 이벤트성이나 아이템, 말은 꼭 이동하는 요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활용이 되고는 있지만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조금 열린 사고로 이제 선생님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큰 같은 경우는 점수판입니다. 점수. 내가 얻게 된 점수를 눈으로 시각적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주어지는 이러한 자원의 형태를 토큰으로 주는 보드게임도 있고, 또는 점수판으로 이제 내가 뭐 손으로 옮겨본다든지 아니면 점수를 이렇게 넘겨본다든지 이러한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토큰의 형태도 다양하게 제공이 된다. 그래서 보드게임은 대부분 뭐 게임판과 말과 주사위, 카드, 토큰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는 있지만 이게 꼭 다 들어있지는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보드게임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보드게임이 어떤 유형의 보드게임인지는 이제 선생님들도 스스로 이 게임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전에 한번 그 유형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보드게임이 전략게임인지, 또는 파티게임인지, 또는 교육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게임인지, 아니면 협력적인 협동심에 촉진을 해줄 수 있는 게임인 건지, 아니면 추리적인 요소, 이러한 사고력 증진에 좀 더 촉진을 줄 수 있는 게임인 건지,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보드게임을 활용을 하기 전에 충분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아이들과 오늘은 좀 협력적인 게임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체스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경쟁 구도로
너무 심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약간의 본질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겠죠. 아이들이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함께 힘을 합쳐 나가는 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내가 목표하는 바가 협력심을 기르기 위한 수업 구성을 했는데 체스라는 이런 경쟁 구도를 뒀을 때에는 아이들이 협력보다는 1대1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또 느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약간의 목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전략 게임인지 파티 게임인지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에 초점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협력 게임인지 또는 추리 게임인지 이러한 등등등등 보드게임의 유형에서도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보시고 볼 수 있는 눈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예시를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보드게임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의 보드게임을 좀 많이 접해 보시고 이 구성과 규칙과 이 보드게임을 실제 해봤을 때 어떠한 유형에 가까운지를 선생님들이 선별적으로 조금은 더 정리를 본인 스스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 게임이 또는 어떨 때에는 전략 게임이 될 수가 있고 전략적인 게임이 어떨 때에는 교육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너무 하나에 초점을 두진 마시고 내가 어떻게 목표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보드게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주시고 전반적으로 어떠한 유형인가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전략 게임의 대표적인 거는 뭐 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파티적인 요소에서는 뭐 윷놀이, 우리 뭐 설날이나 뭐 어떤 명절 때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것들도 파티 게임, 보드 게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피아나 그리고 교육적인 게임에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보드 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에도 뭐 수학 퍼즐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뭐 한글 퍼즐로 갖다가 쓸 수도 있고 뭐 영어 퍼즐로 갖다가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협력 게임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이제 대표적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보드 게임이다. 그리고 추리 게임에는 클루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보드 게임의 유형들이 각각이 어떠한 목표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드게임을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도 알겠고 그리고 보드게임이 어떤 유형인지도 알겠는데 선생님들이 가장 신경 써서 해야 할 부분은 연령별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주하게 될 대상자의 나이 그리고 수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먼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나 이런 아동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인지적인 발달이 지금은 계속 형성되고 있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보드게임은 사실 좀 피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규칙이 좀 간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특징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가 조금은 풍부한 그런 보드게임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것의 특징을 선생님들이 잘 반영을 해주셔서 보드게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유아나 아동기의 대상에 내가 보드게임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신다면 이 아이들의 특징까지도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정도의 보드게임이 활용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주시면서 플러스 우리는 보드게임이지만 여기에서 목표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인지 사회적인 발달 촉진인지 뭐 정서적인 특징의 촉진을 둘 것인지 이러한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유아라는 아이들의 특징은 지금 교육적인 목표의 흐름 속에 지금 과정 속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보드게임을 가지고 즐겁게 이 교육적인 효과에 목표를 두신다면 교육적인 요소가 포함된 보드게임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즐겁게 해야지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목표를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선별적으로 선생님이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보드게임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때 이제 시각적으로 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메모리 게임, 같은 그림을 이제 빠르게 찾아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위피디아 같은 이러한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좀 시각적으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이 규칙이 간단한 보드게임이다 보니까 이 유아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접근하기 쉬운 보드게임이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매일 우리가 메모리 게임이나 이러한 쉬운 보드게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아이들이 조금 굉장히 좀 잘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면 좀 수준 높은 보드게임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이것도 해볼까 하면서 좀 도전해보는 그러한 방향 설정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표 게임으로 가지고 온 것은 그냥 참고 정도 해보시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게임을 선택을 해볼까는 조금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보드게임이 있고 아이들의 각각 개별의 연령이라든지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업을 임했을 때 선생님들이 더 고민을 하는 그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이때 아이들은 벌써 특징이 어떤가요? 어느 정도의 인지적인 수준은 충분히 올라왔어요. 그리고 좀 사춘기도 이제 좀 슬슬 생기는 시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고 규칙이 쉬운 이런 게임에는 흥미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서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신다면 전략적인 사고가 조금 더 충분한 보드게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건드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청소년 시기 아이들은 친구, 또래 관계, 그리고 혼자 있어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친한 친구랑만 어울리고 싶어 하고 막 이러한 좀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드게임을 통해서 조금은 융화하면서 조화롭게 게임으로서 다른 또래와도 함께 어울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이 그 특징을 잘 반영을 해주셔서 보드게임 어떻게 수업을 설정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 게임을 가지고 왔지만 뭐 스플렌더와 같이 이제 좀 전략을 요하는 보드게임 말고도 뭐 루미큐브, 뭐 다빈치, 뭐 그리고 자석을 활용해서 자석이 서로 붙지 않게 서로 놓아주면서 이제 우노 카드랑 또 비슷한 개념인데 내가 하나 자석을 놨을 때 상대방도 이제 자석을 놨을 때 이제 서로 붙지 않게 만약에 붙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석을 모두 없앴을 때 승리하는 그러면 굉장히 내가 위치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그 조마조마한 그 순간 그리고 그 몰입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이러한 협력적인 부분, 그리고 약간의 경쟁적인 요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 있는 보드게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청소년들이 즐거워할까? 거기에 일단 먼저 초점을 두시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이런 데이터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어떤 아이들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인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내가 보드게임으로 성인을 대상을 만나게 될까라는 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우리가 성인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드게임을 가지고 굉장히 폭넓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뿐만이 아니라 성인 대상자들도 뭐 상담센터라든지 뭐 지역 주민센터라든지 이러한 등등 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대상자라는 거. 그렇지만 이 대상자의 특징을 또 잘 고려를 해서 어떠한 보드게임을 선택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실지는 또 다른 부분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인을 만나게 된다면 이 성인 자체는 이제 본인들의 어떠한 선호도라든지 그리고 각각의 성향들이 또 어느 정도 좀 확립된 상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깊이감 있게 조금 더 전략을 요하는 게임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성인을 대상으로 뭐 아까 유아들한테 했던 메모리 게임처럼 너무 간단한 것들을 해버리면 이걸 왜 해야 되나라는 이러한 좀 생각에 빠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그 성인들도 선호하는 그 방향성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좀 조용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은 더 협력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 각각의 그 개별적인 특징을 잘 고려를 해주셔서 어떠한 부분을 내가 보드게임을 활용을 해서 이 성인 대상들에게 제공을 해줄지에 대한 것들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복잡하고 조금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게임이 좀 선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호작용 중시라고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꼭 이 상호작용 중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초점을 선생님이 더 건드려 주셔도 좋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떠한 수업 방향을 설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보드게임의 선택을 좀 달리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고 이거 말고도 최대한 좀 복잡하고 어려운 보드게임도 선생님들이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실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 요즘에는 특히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노인 복지시설이 많이 확대가 됨으로써 노인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보드게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보드게임을 왜 할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랑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들보다는 신체적인 요소가 조금 그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런 특징을 이제 선생님들이 잘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왜 보드게임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이 노인분들이 이제 인지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신체적인 기능도 저하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촉진해주기 위한 그 목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력이라든지 이러한 인지 기능을 보드게임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잘 설정을 해주시고 내가 기억력을 이제 이 노인 어르신분들에게 제공을 해야지 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지만 너무 또 어려워버리면 노인분들이 또 어려움과 동시에 흥미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규칙이 좀 단순하면서 노인분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 시간이 짧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을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반영을 하지만 이러한 수준, 난이도도 잘 고려를 해주시면서 연령별로 내가 보드게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잘 선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 게임으로는 함께 신체를 움직여 보는 게임으로서 도미노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치만 아직은 이 소근육적인 부분들의 기능도 많이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작은 블럭의 도미노보다는 조금 큰 블럭으로 도미노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구성물도 바꿔가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해보시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단련이 되시고 조금 더 인지 기능이 괜찮으신 어르신들의 경우는 또 바둑이라든지 오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바둑, 오목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체스까지도 조금 더 수준을 높여가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또 제공을 해주실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제공을 할까? 플러스 이 어르신들 각각 개별의 이러한 난이도 수준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보드게임 지도사라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느끼시기에 좀 어떤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보드게임은 단순히 내가 이 보드게임이라는 구성물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한 목표를 대상자들에게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적으로도 제공을 해주는 어떠한 전문가가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아까 상호작용, 증진 말씀드렸죠. 이러한 협동심, 상호작용, 이러한 사회적인 부분에 촉진을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심리센터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된다라는 것은 보드게임이 심리적인 부분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도움을 주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게임을 하는 이러한 역할이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떤 도움을 제공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 역할을 갖게 되는 전문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러한 가치들을 선생님들이 잘 활용을 하시고 어떠한 부분에서 학습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 논리적으로 조금 더 흥미롭게 다가갈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촉진을 하는 데에 다가갈 것인지에 대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보드게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대상자들에게 인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 사회적인 발달, 도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나는 그렇다면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까라는 것을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할로서는 아까 교육적, 사회적, 심리적인 역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교육적인 역할을 했을 때 어떠한 역할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될지,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은, 심리적인 역할은 각각 내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해주시고, 내가 지도사로서 폭넓게 하는 역할자이잖아요. 지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내가 교육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사회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심리적인 역할에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드게임이 이제 점점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인 만큼 굉장히 이 구성물 자체만으로도 교육적인 효과가 충분합니다. 그 안에서의 규칙, 그리고 친구와의 협력. 그래서 교육적인 분야, 학교에서도 지금 보드게임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 내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지루해하고 약간의 흥미가 떨어지고 집중이 흐트러졌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보드게임으로 간단히 수업과 관련돼서 활용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원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이런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노인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복지시설에서 실제로 보드게임 프로그램이라든지 놀이치료라든지 인지놀이라든지 하면서 이 보드게임을 같이 프로그램화 시키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에서도 선생님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심리적인 역할로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의미는 상담이라든지 이러한 치료센터 내에서도 이 보드게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상담, 도구로서 이제 그 내담자죠. 이제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담 분야에까지 충분히 폭넓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이 어떤 경력을 좀 쌓으시고 내가 또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개인 창업을 해보신다든지 좀 개인 프리랜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드게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령별로 유아별, 노인별, 청소년별로 내가 보드게임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드게임 지도사로서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이 지도사가 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비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